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투자에 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가입하시면 이렇게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 있는데 이거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고, 실버분들부터는 광고 없이 바로 업로드하고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고요. 골드 회원분들, VIP 회원분들은 좀 더 특별한 혜택이 있고, 또한 종목 상담이나 이런 데서 항상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1월 27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많이 안 좋죠. 어제 외국인의 그 엄청 큰 매도세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이 변곡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안으로 들어왔죠. 이만큼 기관의 매도세가 센 거예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지수가 상승했다 하락을 하면서 1월 14일 날 변곡점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를 이탈했어요. 자, 이탈했으면 두 번째 이제 그 언덕 같은 게 있죠. 즉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1월 20일 날 지지해준 지지선인데 이때가 3천 초반 포인트예요. 자, 만약에 여기 딱 떨어지고 돌아서게 되면 내일 지수는 더 밀릴 수 있고요.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사실 실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3천 포인트를 돌파해서 3,200 포인트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돼요.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 이런 장세가 강해지고 지수 추종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이제 위주로 이렇게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변곡점을 깨면 안 되는데 일단 이 중요한 변곡점이 딱 끝나긴 했어요. 5일선을 깨놓은 상태고, 만약에 내일 추가로 하락이 이어지면 이제 5일선을 깨놓은 상태고 이제 변곡점이 붙었긴 했지만 이 황금일선까지 밀릴 수 있죠. 자, 황금일선이 977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977포인트부터 고점인 1000포인트 근처 999, 10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오늘도 대단했죠. 코스피 이제 금세 좀 사긴 했어도 외국인 투신 이렇게 모두 팔았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팔았고 이 물량을 전부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한 거죠. 1조 가까이 이렇게.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전부 던졌고요. 연기금도 계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개인이 홀로 방어를 했습니다. 이제 약간 수급이 전체적으로 살짝 꼬여있는 상태죠. 어쨌거나 기관인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특히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은 꼬여져 있는 상태라 추후에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 꾸준히 찍어왔던 바이넥스라고 센코, 오늘은 SV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넥스를 보면 오늘 많이 밀렸죠? 한 4%권까지 밀렸습니다. 월봉에서 이제 5개월선, 5개월선이 28,000원대인데 아직 5개월선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서 이제 그나마도 버틸만 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번 주 거래일이 내일 내모레 이틀 남았죠? 자, 5주선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5주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든가 내일부터, 아니면 5주선에 더 붙어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 3월달 저기 3만원대 20년도 11월달부터 형성된 이렇게 5일선이 옆으로 쭉 가는 이 변곡점들이 있죠. 이 선이 바로 3만원대인데 이렇게가 됩니다. 자, 이 자리를 뚫었으면 안착이라는 게 필요한데 사실 어제까지는 안착을 했어요. 이 자리를 1월 8일도 못 뚫고 1월 25일에 완벽하게 뚫었는데 다음날 안착해놓고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밀리는 형상을 취했죠. 근데 바이넥스가 추가로 더 밀리게 되면 11선이나 이렇게 황금일선까지는 일단 각오를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를 진행해서 어차피 수익권이긴 해도 이제 수익을 많이 토해내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바이넥스는 주봉에서 5주선, 10주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은 홀딩하는 게 맞고요. 자, 월봉에서도 또 밀려서 10개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24,000원대 잡고서 천천하게 잘 대응을 하면 괜찮은 종목 같아요. 아직 이 CMO 관련된 이슈가 나오긴 했어도 조금 더 강력한 뉴스나 이슈가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아무리 이제 그 CMO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진짜 좋은 기업을 하더라도 주식은 절대로 깰 자리를 깨면 안 돼요. 깰 자리를 깼는데 만약에 다음날 못 돌려놓으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박스권 최대한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일단은 이 박스권 돌파 시도했다 실패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무너졌다 갈 수는 있지만 이 친구가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과 10주선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격이 붙어 있죠. 하지만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 일봉에서 24,000원대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시도해서 들고 있다 이걸 다 이탈을 강하게 하면 전체 다 손절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24,000원대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이 친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잘 지켜왔던 가격대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10월달, 이렇게 12월달 잘 지켜왔고 월봉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대량 거래를 싣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 깨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번 달에 이 근처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달 10개월선을 딛고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자, 어쨌건 차트를 여러 번 이제 뒤지다 보면 아는데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놓고 안착을 못했어도 이렇게 하루 이틀 밀렸다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나가고 시장이 살아나가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게 이런 차트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즉 내일 같은 날 요 위에서만 잘 끝나주면 금요일 같은 날 또 한번 기대를 해도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센코입니다. 센코가 차익실현을 안 했더니 다시 속썩이는 종목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20일선 황금일선을 이탈했죠? 사실 이 친구가 이 주식 매수권 선택에 대한 공시가 떴죠. 600원대이고 아마 행사 날짜가 2월달인데 그 물량이 4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걱정도 있고 혹시 어제 떨어진 게 그런 이슈에 대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그런 뉴스가 주식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상을 하고 판다거나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산다거나 이래버리면 정확한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저런 뉴스가 있는데 내 차트에 어떻게 반응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센코는 월봉에서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긴 꼬리가 달리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며칠 전까지는 상황 좋았는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언제든지 변하고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게 시장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 즉 조정은 5주선을 이탈할 때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5주선 이탈을 안 해야 되는데 저번 주도 5주선 이탈을 했다가 살짝 돌려놨고 지금도 5주선을 이탈해 놓은 상태예요. 즉 경계감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죠. 이 자리의 가격이 24,000원대가 돼요. 24,800원. 자, 따라서 이 친구는 저도 매수를 해놓은 종목이라 아직은 큰 손실권이 아닌데 이군가에서 분할 매수를 시도했기 때문에 큰 손실권은 아니지만 내일 24,000원대를 이탈하거나 또 이 밀릴 때 만약에 이제 주식 그 거래량, 즉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심각하게 실리면서 밀리면 전체 다 손절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아주 약하게 이렇게 속임수분 같은 게 떨어지면 이런 날처럼 이날 1월 12일인데 이런 날처럼 이렇게 거래량 없이 그냥 툭 떨어지면 요선까지는 버텨볼 생각입니다. 자, 아직은 여기 전저점 딛고 일어난 1월 20일의 저가인 24,650원 이 자리까지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물량을 줄이든가 손절을 생각 중이고요. 이 자리까지 밀리지 않고 잘 돌아나가거나 내일 황금일선을 바로 회복해주면 조금 더 홀딩해 보려고 합니다. 센코는 데모에서 보시면 자, 전기화학시 가스 센서 및 안전기기 등 관련 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전기화학시 기술이
국내 유일의 그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이에요. 즉 시장에서 상당히 독보적이고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상장해서 저가가 이 최저가가 13,000원이고 고가가 33,000원. 즉 아직 3배까지도 못 간 보통 가게 되면 이제 4-5배 신규상들 이렇게도 가기도 하는데 아직 3배 정도를 못 가 있는 주식이 돼 250%권 달성했죠. 일반 주식들도 보통 250%권 달성을 하게 되면 거의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 조정을 할 때 깨야 될 자리를 안 깨야 깊은 조정이 안 들어와요. 만약에 손절을 안 치게 되면 끙끙 앓고 가게 되고 또 여기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손절을 감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65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히 좀 더 들고 가보려고 하고요. 주봉에서 일단 내일 내일모레 이틀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5주선의 회복이 급해요. 지금 5주선은 오늘 날짜를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주선을 추가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내일 특히 거래량 실리면서 떨어지는 건 위험해서 내일 좀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를 볼까요? 오늘 순간 아까 급등을 했죠. 고점이 14%, 이제 14%를 찍고 왔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그 S인베스트 몇 번 찍어드렸지만 깨야 될 자리를 안 깨면 저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12월 24일 날 지켜준 저점, 이 저점을 기준으로 상한가를 갔다 왔죠. 이날 가면서 다시 한번 또 떨어졌고 이렇게 보시면 1월 19일 날 이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이때를 선으로 거놓으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60일선 맞고 떨어졌죠. 자, 60일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또 왔다 갔다 하되 이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누군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공간 매집했다고 보고 오늘도 급하게 뭔가 매집을 했다는 판단이 서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12월 24일 날 형성된 이 저점 밑으로 깨지면 안 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벌써 5주선, 최초의 5주선을 깼을 때 경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주봉에서 잘 지켜주는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24일 2주에도 지켜졌고 1월 20일 2주에도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 황금주선 또 5주선 이 이격이 모인 상태 이거 돌파 시도 실패를 한 거죠. 이 지켜주던 가격에 대한 건 의미가 꽤 큰데 이 9월 25일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량 거래들이 툭툭 들어오면서 뚫어놓은 자리가 바로 여기가 돼요. 이렇게 거놓으면 그래서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12월 24일 날 지켰고 1월 20일 2주에도 지켰습니다. 자, 월봉의 추세를 보면 보통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 상승을 잘 하다가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개월 선으로 봐요. 이 친구 5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5개월 선을 깼다가 두 번째 지켜줄 자리를 엄청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10개월 선이죠. 이 10개월 선 근처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요새 제약주가 많아요. 바이넥스 금방 찍어드렸죠. 이렇게 10개월 선을 잘 지켜주는 이런 모습. 또 하나 죄송합니다. 셀리버리. 자, 셀리버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월 선을 깨놓고 결국은 10개월 선까지 조정을 거친 후에 상한가를 두 번 때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때 조정의 끝을 10개월 선으로 보고 매수도 이렇게 10개월 선 근처에서 해줘야지 손절폭이 가장 작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 SV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5개월 선을 깨놨지만 이 10개월 선을 최대한 잘 지켜줘야 되고요. 다음 달 초에도 10개월 선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 줘야지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 이상 바이넥스, 센코, SV 인베스트먼트에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